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전화만 와도 스트레스예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상담사 김미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20년간 가족 상담을 해오면서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상담 사례들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변경했지만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첫 번째 사례 집에 빨리 와라입니다. 지난주 상담실에 온 28세 직장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매일 밤 10시만 넘으면 전화를 해요. 어디야? 집에 언제 와? 이런 식으로요. 저는 성인인데 마치 중학생 취급을 받는 기분이에요. 이 여성은 회사 회식이 있어도 친구들과 만나도 항상 엄마 눈치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핸드폰을 꺼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엄마가 집에 찾아오실까봐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부모님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걱정돼서 그런 거지 뭐.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잖아.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잘못이야? 물론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 매일 집에 빨리 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너는 아직도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아이다. 엄마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는 자녀는 어떤 기분일까요? 두 번째 사례는 퇴근 후 즉시 집에 오기를 요구하는 부모입니다. 32세 남성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퇴근 시간을 1분이라도 넘기면 전화를 해요. 회사 끝났으면 집에 와라. 밖에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요. 이 남성은 직장 동료들과 간단한 저녁 약속도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하냐고 물어봐요. 부끄러워서 대답도 못 하겠어요. 왜 이런 행동이 문제일까요? 성인 자녀에게 집에 빨리 와라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도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위축됩니다. 셋째,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나는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숙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 같은 관심 표현은 좋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 많았겠다. 같은 공감의 말도 좋습니다. 하지만 몇 시에 집에 올 거야? 라는 질문은 자제해야 합니다. 대신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라고 묻고 만약 약속이 있다면 재미있게 잘 다녀와라고 말해주세요. 2부 결혼 압박과 개인적 선택에 대한 간섭입니다. 세 번째 사례 결혼은 언제 하니? 입니다. 35세 미혼 여성의 상담 사례입니다. 명절 때마다 지옥이에요. 친척들이 모이면 저한테 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결혼은 언제 하니? 너 좋은 사람 없어? 너 나이가 나이인데 빨리 해야지. 이 여성은 결혼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명절을 피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명절에 집에 안 와? 이런 말을 들으니까 진퇴양난이에요. 네 번째 사례 소개팅 강요입니다. 29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소개팅을 잡아놓고 내일 만나봐라고 해요. 거절하면 엄마가 애써서 찾아준 건데
왜 그러냐고 하시고요. 이 남성은 어머니의 강요로 벌써 10번이 넘는 소개팅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남자가 그게 뭔 소리야? 라고 하셔서 말도 못해요. 결혼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 단절을 가져옵니다. 만날 때마다 결혼 얘기만 나오니까 자녀들이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둘째, 자녀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인데 마치 의무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셋째, 급하게 결혼해서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1세 기혼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결혼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급하게 결혼했어요. 솔직히 남편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도 없었고요. 지금 너무 후회돼요. 이 여성은 결혼 후 남편과의 성격 차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더니 엄마가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한테도 소개해줘.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자녀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너만 왜 그러니? 엄마가 소개팅 하나 잡아줄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3부 경제적 간섭과 금전적 요구입니다. 5번째 사례 연봉은 잘 받니? 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27세 직장인 남성의 상담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연봉은 얼마 받니? 네. 상여금은 나왔니? 네. 이번에 승진 안 돼? 이런 질문만 해요. 이 남성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ATM 기계인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는 제 돈벌이 능력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이런 건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6번째 사례 급작스러운 용돈 요구입니다. 30세 직장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갑자기 전화해서 엄마 좀 힘든데 용돈 좀 줄 수 있니? 라고 하세요. 거절하면 그동안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하시고요. 이 여성은 매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도 추가로 돈을 요구받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제 월급도 빠듯한데 갑자기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요. 7번째 사례, 자녀의 소비 패턴 간섭입니다. 26세 직장인 남성의 사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에 돈을 쓰면 아버지가 그런데 돈 쓸 시간에 저축이나 해라라고 해요. 제 돈인데도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남성은 프라모델을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쓸데없는 취미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쓰는 건데 아버지는 그 돈으로 적금을 넣어라라고 하세요. 제가 적금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소용없어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간섭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자녀의 경제적 자립감을 해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돈을 쓸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자녀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녀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을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셋째, 급작스러운 금전적 요구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녀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때? 연봉을 직접 묻지 않고 요즘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 없어? 일반적인 관심 표현. 취미 생활 잘하고 있어? 자녀의 선택 인정.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미안한데 엄마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무리하지 말고 내 생활에 지장 없는 선에서만 해줘도 돼.
이런 식의 부탁조로 말을 해야 합니다. 4번은 감정적 조작과 죄책감 유발입니다. 8번째 사례 부모한테 이럴 수 있니? 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33세 직장인 여성의 상담 사례입니다. 제가 가끔 늦게 연락을 드리거나 바빠서 못 만나 뵈면 어머니가 부모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하세요. 이 여성은 어머니의 이런 말 때문에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제가 뭔가 나쁜 자식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연락하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9번째 사례, 과거 희생을 이용한 조작입니다. 29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라고 하세요. 이 남성은 어머니의 이런 말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저를 조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요. 10번째 사례, 건강을 핑계로 한 조작입니다. 35세 기혼 남성의 사례입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면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들은 관심도 없네라고 하세요. 이 남성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면 항상 별일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프신 건지 아니면 제가 오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매번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껴요.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적 조작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는 첫째,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행동하게 됩니다. 둘째, 자녀의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항상 부모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악화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피하게 되고 진솔한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감정적 조작 대신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즘 바쁘지? 힘들겠다. 비난 대신 공감. 시간 날 때 연락해줘. 강요 대신 여유. 보고 싶긴 하지만 내 일정에 맞춰서 만나자. 이해심 표현. 오부 성인 자녀와 건강한 관계 맺기입니다. 성공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 사례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40세 기혼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대 저한테 언제 와라, 뭐 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대신 보고 싶다, 시간 날 때 연락해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이 남성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리고 더 자주 찾아뵙게 돼요. 부담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건강한 관계의 핵심 원칙들이 있습니다. 1. 경계 존중하기. 성인 자녀도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2. 조건 없는 사랑.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지지와 격려. 비판보다는 지지와 격려를 표현하세요. 4. 듣기 먼저. 조언하기 전에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5. 인내심. 자녀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법들. 전화할 때는요. 뭐 해? 대신 오늘 하루 어땠어? 언제 와? 대신 보고 싶어. 시간 날 때 연락해줘 라고 해보세요. 만날 때는 왜 자주 안 와? 대신 와줘서 고마워. 결혼은 언제?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해보세요. 도움을 줄 땐 이렇게 해야 해 대신 이런 방법도 있어라고 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는 내가 해결해 줄게 대신 내가 결정해. 필요하면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마무리 사랑의 표현 방식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는데 표현 방식을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강의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사랑이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그 사랑의 형태가 달라져야 할 뿐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보호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인에게는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말투와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화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그리움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